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기초 실습 9주차 2강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엑셀 검색 기능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검색, 서치, 파인드 이렇게 같이 공부했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검색 함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인덱스 함수, 매치 함수, 그 다음에 룩업, 그 다음에 vlookup하고 hlookup, 그 다음에 xlookup,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xlookup이나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 365, 오피스 365에 들어가는 기능이기 때문에 아직 그 낮은 버전에서는 구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빼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덱스, 매치, 그 다음에 vlookup, hlookup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엑셀 바꾸기 기능, 그 다음에 텍스트 함수에 대해서 같이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룩업은 지금 엑셀의 범위에서 어떤 값을 찾을 때 룩업 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룩업 함수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vlookup하고 hlookup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vlookup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vlookup은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그 검색을 할 때 위치나 이런 걸 검색을 할 때 쓰는 게 vlookup이고, 그 다음에 hlookup은 수평으로 따라가면서 하는 걸 hlookup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vlookup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이 엑셀에서 등급을 구하고 합격 여부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등급표, 기본적으로 참조표라 그러죠. 참조표.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 참조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 데이터, 그 다음에 분석표,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이 기록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이 기록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해서는 참조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 참조표가 있어서 이 참조표에 의해서 기록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고, 이 기록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표를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참조표를 이용해서 기록 데이터를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룩업이 되겠습니다. vlookup 함수, hlookup함수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피벗 테이블이죠. 이 개념을 잡고 시작을 하면 굉장히 수월할 수도 있고 좀 재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타난 점수하고 등급하고, 점수가 0점일 때 4등급, 50점일 때 3등급, 80점일 때 2등급, 100점일 때 1등급이 참조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여기에 A라는 사람이 40점일 때 등급은 뭐며 합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기록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기록 데이터, 여기가 참조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lookup은 점수, 그러니까 이 구문은, 기본적인 구문은 vlookup, 그 다음에 갈로 열고 점수, 콤마 등급표, 콤마 2, 콤마 true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true는
true는 1에 해당되는데요. 1로 써도 되고 하는데 이 true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면 비슷한 근사치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0을 입력을 하면은 정확한 값, 그 다음에 false하고 0하고 입력을 하면은 정확한 값을 반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lookup. hlookup은 범위를 수평으로 따라가면서 검색하고 하는 걸 이제 vlookup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엑셀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요게 이제 vlookup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등급, 2등급, 3등급 합격 이렇게 되어진 것들이 이제 hlookup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참조표가 되는 거고요. 요것도 참조표죠. 그래서 요것도 참조표, 요것도 참조표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기록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기록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참조표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vlookup이라든지 그걸 구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vlookup하고 인덱스 함수하고 엑셀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고 중요하게 쓰이지는 함수가 인덱스고 vlookup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치 함수. 그래서 이 엑셀 함수에서 매치는 특정 범위에서 값의 위치를 찾는 게 매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인덱스는 특정 범위에서 행과 열을 이용해서 값을 찾는 게 인덱스. 그러니까 매치는 위치를 찾고 인덱스는 그 값을 찾는 게 인덱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덱스에 보시면 인덱스는 뭡니까? 특정 범위에서 행과 열을 이용해서 그 값을 그 셀의 값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치는 위치를 찾는 거죠. 특정 범위의 위치를 찾는 게 매치 함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에서 한번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참조표가 되겠죠. 참조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기록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데이터에서 A라는 사람이 등급은 뭐며 합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점수 있잖아요. A는 40점, B는 60점 이렇게 쭉 나와지는데 이 각자 이름에 대해서 등급이 어떻게 나와지는지 합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룩업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lookup은 수평으로 따라가면서 값을 찾는 걸 hlookup, 그 다음에 vlookup은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값을 찾는 게 vlookup,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구하려면 등급 여기에서 등급은 이제 vlookup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vlookup 함수 마법사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vlookup에 어떻게 써야 되냐면 B3에 대한 요 B3에 대한 값을 여기 lookup 밸류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등급표가 되겠죠. 미리 이름을 이렇게 정해 줬습니다. 등급표. 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등급표라고 미리 이름을 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 요거는 두 번째 열. 그러니까 여기 참조표에서 두 번째 열이죠. 두 번째 열. 그 다음에 여기는
true를 넣어주든지 false를 넣어주든지. 그래서 지금은 비슷한 값을 구하기 때문에 요거는 true로 넣어줘야 됩니다. 확인키를 눌러주면 4등급이라고 나오죠. 자동 체험으로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등급이 부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급을 vlookup을 이용해서 등급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hlookup, 그러니까 합격 여부에 대해서 hlookup을 이용해서 한번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ookup은 여기에서는 hlookup 함수 마법사 이용하면 등급을 지정을 해주고요. 테이블 어레이는 요게 되겠죠. 테이블 어레이. 합격 기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로우 인덱스 넘버. 로우 인덱스 넘버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생략을 해도 되니까 확인키를 눌러주면 불합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점이면은 불합격이라는 얘기죠. 4등급이고, 그래서 체육 핸들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값이 구해진다. 그래서 vlookup과 hlookup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덱스하고 매치 함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등급이 아까 정해져서 요거는 값이 입력이 되어 있네요. 인덱스 함수를 사용을 해서 지금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서 목록에서 원본 요거죠. 하면은 여기 그 체크 버튼이 쭉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 쉽게 검색을 할 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선 검사해서 B는 60.3등급. 요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많을 경우에 이렇게 두고 이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등급이라든지 합격 여부를 조회를 쉽게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하고 매치 함수를 보면 여기에 점수 같은 경우에 점수는 인덱스 매치 함수를 같이 써놓은 결과값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같은 경우에 특정 범위에서 행가에를 의해서 값 찾는 거라 그랬죠. 매치를 일단 여기에 보시면 인덱스 매치 함수는 앞에 PPT를 잠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매치 함수는 이름으로 성적 데이터를 검색하는 기원을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이름으로 성적 데이터, 요 성적 데이터를 검색을 하죠. 그래서 성적 데이터의 이름을 성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첫 행의 이름을 항목, 그 다음에 이름 데이터의 열을 이름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두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렇게 이제 값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의 구문은 인덱스 그 다음에 요 배열이죠. 그 범위죠. 범위. 그 다음에 행, 콤마, 열,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치는 입력한 이름, 콤마, 이름, 콤마, 0. 그래서 입력한 이름이 몇 번째 행에 위치해 있는지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치는 값의 위치죠. 값의 위치. 그 다음 그래서 점수 항목 0 항목 범위에서 해당 항목이 몇 번째 위치 있는지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의 성적을 구하려면 C의 점수를 구하려면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는 인덱스 성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성적은 그 성적 데이터의 이름을 성적이라 그랬죠. 성적 데이터. 그러니까 요게 성적 데이터죠. 요게 성적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치 갈로 열고 A13이 되죠. A13 여기서 보시면 A13 여기가 되죠. 여기에 절대 주소 펑션 F4를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뭐였죠? 이 부분이 이름이죠. 이름.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매치 B12. 여기가 지금 설명이 지금 엑셀에서 되어졌는데 여기로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치 A13 그 다음에 이름은 요 부분이 이름이죠. 그 다음에 0 가로 닫고 매치 B12 그 다음에 항목은 뭐였습니까? 항목 요거죠. 요게 항목이죠. 콤마 0 가로 닫고 또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는 인덱스 성적이죠. 성적이면은 뭡니까? 요 데이터죠. 요 데이터. 우리가 미리 입력을 해 뒀으니까 이거는 성적이라고 성적 콤마 그 다음에 매치 함수 들어가죠. 매치 함수 들어가고 여기죠. A13 펑션 키 누르고 F4 그러면은 절대 주소가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콤마 매치 함수 B12 그 다음에 항목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이러면 75점이 나오죠. 75점을 불러오는 게 요게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졌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유효성 검사를 하면 40점, 60점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엑셀 바꾸기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바꾸기 기능은 통합 문서에서 특정 숫자 또는 문자열을 검색해서 다른 내용으로 변경시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홈, 편집 그룹 찾기 및 선택, 바꾸기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단축키로 컨트롤 H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영역 선택 후에 바꾸기 실행 시에 해당 영역의 데이터만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엑셀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컨트롤 H 키를 누르게 되면 찾을 내용 1, 그 다음에 바꿀 내용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바뀌어지죠. 이렇게 해당 데이터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식 변경이 가능하고요. 찾을 내용에는 와일드카드 문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찾기 기능과 같이 옵션을 통해서 세부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리플레이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레이스는 텍스트 문자열 일부를 지정된 문자 수만큼 다른 문자열로 변경하는 게 리플레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문을 보시면 replace old text 그 다음에 start number 그 다음에 number character 그 다음에 new text 이렇게 이제 원문 변경 시작 위치 변경할 문자 수 세 문자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substitute 함수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뒤에 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텍스트를 교체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eplace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글자부터 몇 개의 글자를 바꾸도록 위치 값을 인수로 받는 함수인데 반해서 substitute 함수는 뒤에서 나오는 게 substitute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글자의 내용을 인수로 받는 함수입니다. replace 함수부터 보면 이렇게 이제 가나다가 되어 있잖아요. non replace A7 그러니까 가나다를 두 번째 그러니까 변경 시작 위치잖아요. 변경 시작 위치 두 번째 그 다음에 변경할 문자 수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뀔 것인지 세 문자열 별표로 바꿔라.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 별표 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A15 그러니까 2019죠. A15 셀에 있는 건 2019를 replace A15 변경 시작 위치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죠.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이죠. 1 세 번째 그 다음에
변경할 문자 수 2개죠. 2개. 변경할 문자 수 2개. 그 다음에 새 문자열 어떻게 바꾸는지 20으로 바꿔라. 그렇게 하면 2020이 되겠죠.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보시면 A, B, C, D, E, F, G라고 되어 있잖아요. A, B, C, D, E, F, G가 되어 있으면 replace, non-replace A11 그러니까 요 A, B, C, D, E, F, G죠. 그 다음에 변경 시작 위치 세 번째부터 그 다음에 요거는 변경할 문자 수죠. 문자 수 4개 그러니까 C, D, E, F 요 문자 4개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요렇게 바꿔라. 그렇게 하면 A, B, G 요렇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요게 replace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 B, C, D, E로 되어 있는 걸 replace A19 그리고 변경 시작 위치 네 번째죠. 네 번째 그 다음에 변경할 문자 수 3개 가나다로 해라. 그러면은 A, B, C, 가나다 이렇게 반환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substitute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변경할 문자열, 새 문자열, 그 다음에 변경할 문자 순서 이렇게 구문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뭐냐면은 글자의 내용을 인수를 받는 함수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 변경하는 replace와는 달리 문자 데이터를 기준으로 변경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를 한번 보시면 가나다가 되어 있으면 A26 그러니까 가나다죠. 나를 가로 바꿔라. 나를 가로 바꿔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를 가를 바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에 대한 거는 replace고요. 그 다음에 특정 문자로 변경하는 거는 substitute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른쪽에도 보시면 2012를 A34 변경할 문자열이죠. 문자열 1을 0으로 바꿔라. 요 1이 2개 있잖아요. 아까는 위치를 얘기를 했고 지금은 문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문자열을 1을 0으로 바꿔라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2000이 출력이 되는 걸 반환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A, B, C, D, E, F, G잖아요. 그러면은 substitute A를 AA로 바꿔라. A를 A로 바꾸면 여기는 지금 잘못됐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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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D, E, F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옆에 거 보시면 요 예제는 2011이잖아요. 2011 그러니까 substitute A38, 1 그러니까 변경할 문자열 그러니까 1을 2로 바꿨는데 두 번째부터 2로 바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그래서 반환 엔터를 하게 되면 2012 이렇게 반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포즈가 되겠습니다. 트랜스포즈는 요게 이제 범위의 행과 열을 바꾸어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요 데이터를 요렇게 변환이 되죠. 요렇게 는 트랜스포즈 A44 요 범위 A44에서 47 요렇게 엔터를 치면은 요렇게 변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트랜스포즈 범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는데 범위 해주고 엔터를 치면 되는데 엔터를 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입력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복사 붙여넣기에서 붙여넣기 옵션 행렬 바꿈으로 수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가능은 한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주의할 점이 원본 데이터가 변경될 때 틀을 변경할 때 복사 데이터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 함수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행렬 바꿈으로 복사 붙여넣기 옵션에서 행렬 바꿈으로 해도 되지만 그렇게 바꿔 놓으면 여기에 이제 그 값을 예를 들어서 이걸 D로 변경하면 여기에서 D가 변경이 안 되죠.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포즈 함수를 이용을 하면 이거를 여기에서 변경을 하더라도 여기에 값이 바로 변경이 되죠. D로. 이렇게 트랜스포즈 함수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한번 해보시면 트랜스포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이 되잖아요. 요게 원본 데이터에서 컨트롤 C 복사를 하고요. 여기에서 행렬 바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를 D로 바꾸잖아요. 그럼 여기 변경이 안 되죠. 변경이 안 됩니다. 트랜스포즈로 바꾸면 여기에 트랜스포즈로 바꾸면 여기서는 지금 맥북이라서 단축키가 지금 오류가 좀 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하고 트랜스포즈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를 눌러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소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떻게 정렬을 할 것인지 입력된 데이터를 정렬해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트는 배열, 그 다음에 기준행, 정렬 순서, 정렬 방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으면 홈에 보면 정렬 맨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편집 그룹에 정렬 및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렬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클릭을 하면 데이터 메뉴를 클릭하면 여기에 정렬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정렬 같은 경우는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뉴에서 그 모든 기능들은 거의 하나에 압축이 되어져 있는데 이 정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홈 메뉴에도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정렬비 필터를 두고 있고요. 원래는 데이터에 있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정렬과 필터. 아까 홈 탭에서는, 홈 메뉴에서는 그 정렬비 필터가 같이 붙어져 있었고, 여기 데이터 메뉴에서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거는 예를 들면은 정렬 기준이죠. 셀 값에 따라서 오름차순으로 변경하겠다. 내림차순으로 변경하겠다. 사용자 지정 목록을 하겠다. 이렇게 되고요. 데이터가 많을 것 같은 경우에 뭐 이걸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트는 해당 행의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게 됩니다. 생략 시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 이것도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구문은 소트, 배열, 기준행, 정렬 순서, 그 다음에 정렬 순서가 1이면 오름차순, 마이너스 1이면 내림차순, 생략 시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열, 기준행, 정렬 순서, 정렬 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rue면 열방향, false면 행방향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repeat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repeat 함수 보기 전에 sort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엑셀에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 사용자 지정 필터로 가셔갖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뭐 크게 가를 기준으로 셀값, 그 다음에 오름차순 정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 추가하면은 다음 기준, 조금 아까는 가를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가가 끝나면 예를 들면은 이름순 데이터가 이름 있고, 그 다음에 부서가 있고, 이렇게 데이터가 쭉 있잖아요. 이름순, 첫 번째는 이름순, 두 번째는 뭐 부서순, 이런 식으로 부서와 이름일 같이 이제 정렬 기준에 대해서 여기 왼쪽에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정렬 기준으로는 셀 값이든지 여러 가지 뭐 조건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할 것인지 내림차순으로 할 것인지 뭐 그렇게 사용자 지정 목록을 할 것인지, 부서명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 지정 목록 같은 경우엔 여기서 부서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직급, 예를 들면 부장, 과장, 뭐 차장, 뭐 이렇게 그 직급을 나눌 때는 여기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목록 항목을. 그래서 순서대로 예를 들면은 사장, 이사, 부장, 차장, 과장 이런 식으로 해줘야만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트에 대해서 봤고요. 리피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피트는 반복되어지는 함수가 리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횟수만큼 문자열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횟수가 0이면 빈 텍스트를 반환하고,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는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len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en 함수는 해당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len 가나다 하면은 문자 길이가 3이죠. 3을 반환하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것도 이제 5개죠. 5개. 이렇게 이제 문자의 길이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개수죠, 개수. replace 그 다음에 repeat, len 이를 이용해서 첫 글자는 제하고 숨기는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가 구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됐어요. 위에
이 부분의 함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룩업 함수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엑셀 바꾸기 기능, 그래서 여러 가지 바꾸기 기능을 같이 알아봤고, 그 다음에 텍스트 함수, replace, 그 다음에 substitute, 그 다음에 transpose, 그 다음에 sort, 그 다음에 repeat, 그 다음에 len 함수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크로 기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